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의 대형마트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게 되면서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상인들도 새로운 고객 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북구 고지대 외직마을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남구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등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대형마트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 부산에서도 대형마트가 줄폐점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역 상권도 상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그동안 온라인 중심의 소비가 급성장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도 일요일에 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라는 단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평만 가중되어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상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2020년 이후 모두 6곳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고 올해 추가로 2곳이 더 폐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부산시 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협의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합니다. 수영구와 사구, 강서구, 동구, 연제구 등 5개 구는 5월부터, 나머지 11개 구구는 7월부터 도입됩니다. 1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전통시장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유통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통시장과 함께 대규모 점포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오히려 강변을 할 정도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상생 방안을 통해서 서로 같이 동반 상생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추구를 하자.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식조사에서도 64%는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또 62%는 의무 휴업이 중소상인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하죠. 일요일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마트에 오게 되는데 원래는 별로 올 확률이 적죠. 그 일요일 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요일을 쉬는 것보다는 월요일을 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요일은 그냥 쉬는 분들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노는 분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딴 일도 할 수 있고 볼 일을 따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이든 뭐 평일이든 별로 그렇게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평일로 된다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평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평일로 바뀌게 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와 주변 상인들은 상생 협약을 맺고 새로운 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마트 주변엔 카페와 주점 등 음식점이 400여 개가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하루 유동인구만 6만여 명이 넘습니다. 마트와 상가 번영에는 지난해 고객 유치를 위해 상생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지역 축제 때 마트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상가를 찾는 고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아예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트는 상가를 이용한 고객의 주차비를 할인해주고 상인들은 식자재를 마트에서 공동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서로 돕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의무 휴업 일요일 적용 등으로 오프라인 상권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실질적인 외부 수요를 상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상생 방안들을 명령 1번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 휴업 해제는 상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마트가 휴일 영업을 하면 지난해 중단된 프리마켓을 마트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휴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고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는 주가 되면 아예 그냥 조용합니다. 이게 눈에 띄게 정말 조용해요. 손님들이 가족끼리 쇼핑을 와서 우리 1번가에도 또 다 같이 둘러보고 식사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어짐이 돼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편 명륜 1번가는 지난해 정부의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마트의 의무 휴업일 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고지대 외진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는데요. 편안하게 독서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아이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가파른 비탈길 끝에 작은 건물 하나가 나타납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 한동안 쓸모를 찾지 못하다 최근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으로 변신했습니다. AI 로봇들이 아이들 시선을 사로잡고 다양한 어린이 도서가 빼곡합니다. 벽 전체가 수족관이 되는 디지털 놀이방. 종이책이 태블릿 PC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지금 책도 보니까 다 새 책이고 주제에 맞춰서도 있고 읽어주는 아예 기계가 있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한테 이제 책에 대한 흥미를 있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구포 3동은 북구에서도 가장 개발이 더딘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화명신도시나 사상구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바로 옆에 가까이에 오면 교통이용해서 오면 5분 정도 거리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고 일단은 저희들이 안전하게 와서 이용하고 갈 수 있어서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구포 3동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어린이 시설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들락날락 운영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 3동이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저희들 주거 공간 자체도 이제 소형 빌라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을 유치를 하려면 이제 어린이에 대한 어떤 복지 시설이 좀 많으면. 북구 실학로 들락날락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엽니다. 한편 북구에는 모두 4개의 들락날락이 운영 중에 있고 오는 9월 만덕복지관에 한 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대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상생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상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기점으로 대형마트의 휴업일 배송과 새벽 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원활하게 진행돼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유통산업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가 학교나 가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학부모를 위해 심리정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공동체 산홍달샘의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그림검사와 문장 완성검사, 심리검사 등 1인당 5회에 걸쳐 개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 또는 학부모 20명을 모집하며 북구 희망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화명생태공원에서 시민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그동안 시민 발길이 드물었던 공원 내 8,000제곱미터 유휴부지로 인조잔디 축구장에 모여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2,000여 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사전 예약 후 참석할 수 있고 그 외 가족이나 동아리 모임 등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제구의 한 주택가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낡고 위험한 골목길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구청이 관리해야 하는 구유지인데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송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제구 연산 3동의 한 주택가. 노후한 건물 사이 좁은 골목길이 보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습니다. 이 동네는 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 파손된 콘크리트 바닥에 관리되지 않은 계단까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젊었을 땐요 계단도 막 팍팍 올라다녔는데 요새는 좀 저가니까 막 이렇게 엎드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래 좀 힘들어.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걸레가 발 끝말에 넘어져가지고 좀 올라가다 그렇고 우리 저 여기도 그렇고 좀 댕기가 좀 상가라 봐요. 옛날에 이걸 지어놔놓으니까 골목이 여기 이쪽에서 가면 이렇게 둘이 서치지를 못해요. 너무 좁아가고. 사정이 비슷한 골목은 이 일대만 11군데. 모두 연제구가 관리하는 구유지입니다. 낡고 위험한 골목길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방치된 것과 다름없는데 슬럼화를 더 가속화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해당 구역은 하수관로 공사가 예정된 곳으로 중복공사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안 겹치는 구간이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겹치거든요. 중복적으로 1년 사이에 세금을 2번 쓸 필요도 없고 지금 뭐 3년 남아서 좀 많이 남아서 불편하신 건 이해하는데 하지만 사업 시행 전까지 수년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도 고려한다면 그리고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이동 약자들이 겪었을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 남구가 시민안전과 환경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재활용 체험관을 개관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청 광장에 문을 연 유엔남구 재활용 체험관입니다. 버려진 스티로폼을 기계에 넣자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사용하고 버려진 페트병 뚜껑은 파쇄 과정을 거치면서 멋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중간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폐건전지와 종이팩 등 요일별 다양한 재활용품 유가보상 가게도 운영해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으나 저희 남구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체험관을 이곳에 설치해 놓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방문하셔서 교육으로 체험하시고 또 체험에 대한 경험치를 또 얻어가는 그런 귀한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단체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가로폭이 무려 35m.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이곳에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 대기선인 정지선을 넘어서면 센서가 작동합니다. 위험하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저게 넘어가면 딱 소리가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동안 보행 안전 주의 문구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돼 이용이 차단되는 등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셔서 앞으로는 안심하고 애기들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구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설치해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빅데이터로 지역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부산 지역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부산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더불어 부산에서도 지난 한 달간 관련 키워드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1위부터 4위를 병원과 의료, 전공, 대학 등이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지만 여전히 부산 지역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 대학병원은 병동을 묶어 운영하고 있고 수술 건수와 병상 가동률은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대생 반발도 거셉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의대는 교육부에 기존보다 정원을 2배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인제대와 고신대 등도 정원 확대를 요청한 상황. 하지만 학교와 달리 의대생들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 후보와 공천, 경선 등의 단어가 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각 정당마다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8일 기준 부산에서는 18개 선거구 중 14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는가 하면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거대 양당이 내놓은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차에 걸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 공약을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크게 5가지 분야 15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전문 법원 본원을 부산에 신설하고 H&M 등 100대 기업의 부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나라 1호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과 마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복선전철, 광역도로망을 만들고 지역별 특성화 암센터도 지정합니다. 특히 부산은 서부산의료원과 시립아동병원 건립 그리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서두른다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 부산 발전 전략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개발 사업에 이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2단계 확장과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입니다. 일자리와 산업 분야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비롯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거점 시설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동부상권은 해양 레포츠, 북한권은 해양 마리나, 서부상권은
해양 생태 웰리스 관광지로 만듭니다. K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와 웹툰 제작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e스포츠 성지 도시를 위한 관련 거점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세부 공약 발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 공약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같은 기존 부산 현안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재한 기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내놓은 대표 공약입니다.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와 동북아 물류와 교통의 중심, 새로운 금융수도, 의료 공백 없는 부산 등 7가지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꺼내든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통한 각종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월 25일 발의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은 부산 여야 현역 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물류와 교통 부분에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신공항 신안간 트라이포트,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으로 옮기는 절차도 추진합니다. 관건은 관련법 개정 여부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부산 의료원과 시립아동병원 건립,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재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곧 있을 중앙당 차원의 총선 공약 발표에 발맞춰 부산 지역에 대한 세부 공약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부산의 주요 상징물의 경관 조명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녹색으로 점등키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청과 영화의 전당 등 주요 상징물의 조명도 녹색으로 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녹내장협회와 세계녹내장환자협회는 매년 3월 둘째 주를 세계 녹내장 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행사 주제는 소리 없는 시력 도둑 녹내장 정기검진으로 실명 예방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마이스 인재 육성을 위한 2024 영마이스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영마이스단은 마이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하며 실무자 초청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